안녕하세요. 친절한 20TV 김학수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학교장 추천 전형 중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고려대학교가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 전형이 1단계 내신만 보고 2단계 면접을 치르는, 근데 고대 같은 경우는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교과의 비중이 높긴 해요. 교과 80에 그 다음에 서류 20. 이 서류라는 게 생활기록부 당연히 포함되긴 하지만 대학에선, 고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서류 20% 들어가는 요소 중에서는요, 학교도 조금 이제 보게 되는, 선생님, 서류 블라인드 평가하면 학교 못 보는 거 아닌가요? 자, 학교장 추천 전형은요, 각 고등학교마다 티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교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대학에 맞는 인원만큼 지원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학교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에도 학교 추천 전형 중에서 이 학교의 아이가 내신이 더 높았는데 이 아이는 떨어지고, 이 학교의 아이가 내신이 더 낮았는데 또 합격한 사례. 그러니까 이제 서류가 이제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학교를 조금 봤던 그런 어떤 입결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류에는 이제 학교랑 이제 생활기록부를 같이 보게 된다. 일단 이 부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가 학교 추천 전형이 이제 올해 435명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형 방법은 교과 80에 서류 20이에요. 근데 작년에는 교과 60에 서류 20에 면접이 20이었거든요. 면접이 없어지면서 이제 그 20%가 교과의 비중이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면접이 언제 있었냐면 수능 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결과를 보고 면접 응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보험용으로 쓸 수 있었는데 이제 올해는 납치가 되는 겁니다. 고대 납치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여튼 간에 그렇게 이제 전형 방식이 좀 바뀌었다. 그리고 반영 과목은 이제 전 과목을 반영을 해요. 근데 이제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성취도만 보는 게 아니라 성취 비율 감안해서 이거를 정량화를 시켜서 진로 선택 과목까지 다 같이 반영하게 됩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3개와 5입니다. 작년이랑 똑같거든요. 탐구가 만약에 반영이 3개와 5에서 3개 합해서 탐구가 반영이 되는 경우에는 탐구 2과목 평균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3개 합으로 똑같긴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 문과 학생들 수학이 대부분 이제 확통을 선택하긴 할 텐데 수학에서 이과 학생들한테 밀려서 이제 등급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 합으로 똑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각 고등학교당 지원할 수 있는 티오는 고3 정원에 4%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똑같아요, 작년이랑. 그리고 자소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소서가 없어졌고, 그리고 또 하나는 면접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지원할 때 눈치 작전을 좀 하는 게 더 좋아요. 그죠? 자소서가 있었다고 한다면 학과에 맞춰서 써야 돼요, 이런 부분인데 자소서도 완전히 폐지가 됐기 때문에 학과를 이제 실시간 경쟁을 보면서 눈치 작전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상은 재학생만 주는 게 아니라 N수생까지 기회를 줘요. 그런데 각 고등학교에서는 일단 재학생들한테 우선 기회를 주고, 혹시라도 티오가 남거나 아니면 그 선배들 중에 아쉽게 떨어졌던 학생들이 있으면 또 추천을 해줄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올해 이제 그냥 경쟁률 잠깐 보시면 작년에는 모집 정원이 2021학년 608명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435명이에요. 근데 작년에 이제 지원 인원이 3,000명이었거든요. 근데 정원의 4%는 똑같은 거니까 올해도 만약에 3,000명이 지원한다고 한다면 작년에 4.93대 1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9대 1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냥 단순 수치로 비교했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학교 추천 전형이 작년에는 이제 학교 추천 전형이랑 고대 학종 중에 일반 전형, 학업 수용, 중복 지원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중복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면 학교 추천 전형을 이제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 학업 우수형의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중복 지원이 가능해지니까. 자, 올해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으로 문과 뽑는 인원이 454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6,487명이 전했었으니까 올해도 똑같이 6,487명이 전한다고 가정하면 경쟁률은 14.29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 추천 전형을 쓰는 학생들이 중복 지원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학교 추천 전형을 쓰는 애들 중에 20%가 중복 지원한다 그러면 7,087명이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럼 경쟁률 15.61대 1로 올라가고, 만약에 학교 추천 전형을 쓰는 학생들 중에 30%가 중복 지원한다 그러면 7,387명까지 이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경쟁률은 16.
3.27대까지 때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일반전형 학업 수정 1단계는 5배수까지 지원할 수 있었는데 올해에는 6배수, 정원을 조금 줄여놔가지고 약간 6배수로 늘려서 이제 뭐 그 평가할 수 있는 학생들을 조금 더 그래도 정원은 줄었지만 조금 더 많이 하겠다 이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학교 추천 전형의 컷 상승 요소는요, 일단 모집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폐지됐으니까 아무래도 교과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변수는 수능 난이도예요. 작년이랑 3합 5로 똑같다고 했지만 수학이 등급받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 이 3합 5 정말 올해 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자, 그 최저 충족률이 2020학년도에는 약 55%였거든요. 그럼 올해는 조금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수능 수학의 영향력입니다. 자, 작년에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상담했던 아이들 중에 내신 1.4대인데 역사교육과가 불합격이 되고 내신 1.6대였는데 경영학과가 합격이 되고, 자,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류 20% 중에 학교를 볼 수 있었던 변수, 또 하나는 이제 생기부 비교과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변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가 입결이 무조건 높다, 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소서도 폐지가 됐고 면접도 없어졌고, 그러니까 눈치 작전 잘 해서 무조건 내가 낮은 학과일수록 입결이 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도 충분히 세워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요 며칠 전에 이제 고대에서 발표한 입결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경영대학 합격자 평균 내신 보실까요? 1.54죠. 그런데 중간쯤에 있는 사범대학 합격자 평균 내신 1.48이에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국제학부 합격자 평균 내신 1.38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데이터들을 보시면 선호하는 학과가 무조건 입결이 높다, 이 부분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고대 학교 추천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 내신을 한번 그냥 이제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매년 해가 달라질수록 이게 달라지는 부분은 아니고 요 범위에서 입결이 형성될 거다. 자, 가장 왼쪽에 있는 거 보시면 1.0에서 1.5,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0.1로 해놨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자전부터 교육학과 정도는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1.4 정도까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래에 있는 행정, 통계, 국교, 경영 여기는 플러스 0.1에서 1.6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중간에 있는 이제 식자경이나 역교 같은 식으로 1.6 정도,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국제학부나 보건 요 학과들은 1.8 정도, 가장 오른쪽에 있는 어문계열은 1.8 정도, 그리고 한문학과 같은 경우는 한 2.0, 실제로 2.0 넘어서 합격한 사례도 있긴 한데 요 범위에서 합격자 내신이 결정이 될 거다, 요렇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이 일단 인원이 줄긴 하지만 올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영향력도 조금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관리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또 합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학교 추천 전형이 일단은 교과의 비중이 높아지긴 했지만 또 납치로 바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학교 추천 전형이 이제 그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제 일반 전형 학업 부정도 중복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거. 그러면 이제 입결이 어떻게 될까요? 학교 추천, 작년에 예를 들면 내신이 조금 약해서 일반적인 학업 우수형만 쓰려고 했던 아이가 올해는 중복 지원이 될 테니까 또 학교 추천 전형으로 고민했던 아이가 또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입결이 이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도 있다라는 거, 일단 이 정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 이과편 가지고 또 말씀드릴 거거든요. 자, 말씀드린 이 내용 다시 한번 복기하셔서 올해 꼭 좋은 전략으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계속 좋은 정보 받아보시려거든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